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게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05930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자, 어제 좀 별세를 하시면서 오전부터 정책의 조문 행렬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좀 별세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들 여기서 자 삼성물산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상속세에 대한 지배구조 변화도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주기도 하고 있죠 지금. 자, 그 삼성전자, 자, 이건 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의 개편, 이제 지분 구조, 지배 구조 변화도 좀 불가피하다. 이정부 회장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 구조 변화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던 그런 요인들은 제가 삼성물산을 브리핑을 좀 해드렸으니까 삼성물산에 관련해서 우리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목해서 여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삼성물산이 오늘 좀 급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 그룹 차원에서의 삼성물산의 입지 강화. 지금 삼성물산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자,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에서 지분을 한 17%, 이게 6월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이에요. 17%도 가지고 있고 그 외 총수 일가에서 14%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0.7%, 그리고 삼성물산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이 주목도 그 그룹 자체적으로서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는 이 밑에 계열사들을 삼성물산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7%를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경영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자, 그리고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자, 그리고 삼성물산이 또 삼성 SDS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이 SDS랑 여기 SDS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분을 17%와 43%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여기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낮아요. 삼성전자가. 자, 삼성 그 SDS가 17%그 두 번째로 낮잖아요. 낮는데 삼성전자가 이 삼성 SDS를 지분을 2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2% 보이시죠? 22%.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삼성전자와 가지고 SDS를 가지고 있는 거는 22%를 추가. 총 17%에서 22%를 추가를 하는 그런 정도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삼성 SDS는 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5%, 0.7%, 그러면은 0.75%, 0.7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8.1%, 8.1%가 가지고 있어요. 8.1%에다가 41.98% 삼성회재가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함해도 8%,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 밑에는 제외를 하고 8.5%, 지분이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중요성을 높이고 이 삼성물산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자, 그리고 삼성생명, 이 삼성생명의 지분도 좀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이유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5%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0.7%를 가지고 있으면서 5.7% 이재용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다른 구조,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 SDS, 삼성 SDS에 대해서 이 22%를 또 10%, 여기 22%를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더 높여가지고 삼성물산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지분을 삼성물산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은 사실 보면은 영업이익이 여기 삼성생명 여기에 절반 정도 뭐 사실 이 금융 쪽으로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삼성의 이 그룹에 전체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거는 삼성의 실적을 좀 의존하고 있는 거는 삼성생명 금융 쪽으로는 2천원에서 3천억 가량 영업이익이 근데 여기서 10조, 20조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이 잘 나오고 있는데 금융은 사실 뭐 중요하지가 않죠. 뭐 삼성물산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 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삼성화재랑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이 지분 때문에 중요한 것 말고는 크게 뭐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이 그룹을 전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 삼성생명도 충분히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고 삼성 SDS에서 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분만 조금 더 확보를 하면은 이 삼성물산의 지배 구조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럴 때는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전기, SDI, SDI도 우리 핵심 산업이잖아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지분도 삼성물산의 지분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를 좀 높여야 이 경영권이 안정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이런 요인들로 지분이 좀 이 기업 내에서 삼성물산이 올라간 것은 이 기업 내에서의 이 그룹 내에서의 이 삼성물산의 입지를 좀 강화시킬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생명은 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확보를 시켜서 그룹 계열의 지배 구조를 개편을 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분 확보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좀 실질적으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8%, 그리고 삼성화재가 1.4%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부각이 되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중심에 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중심에 둔 그런 지분 구조의 개편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국내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만큼 시가총액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다른 종목이 다 떨어져도 물론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삼성전자만 올리면은 주가 지수 자체를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도 성급하게 주가를 좀 올리기에는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지분에 대한 그 경영권에 대한 확보가 최우선으로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수급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뭐 실적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몬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